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제가 기대를 했었던 XRP 어제 32센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요 저항선이라고 여겨졌었던 29센트 위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30센트를 넘나들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최근에 많이 열심히 달렸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 중요한 소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XRP 분석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XRP 강세에 낙관론이 솔솔, 분석가들 XRP 1달러 돌파를 할 수 있는 진짜 기회다. 가짜기만 해봐라 니네는. 자, 아직 50센트를 넘기지도 못했는데 1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들 첫 번째 분석은 코인 텔레그래프 분석입니다. XRP의 가격을 올리는 매수 세력들이 전날에 우유 부단함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에 달러 페어가 0.346727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게 되면 상승폭은 40센트로 확대될 수가 있다. 반면에 0.284584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더 깊은 조정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남겼고요.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불마켓이 자리를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XRP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황소들을 이렇게 가격을 올려주는 세력들이 30센트 이상의 XRP 가격을 유지만 시켜준다면은 50센트, 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50센트 선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인 블랙파이의 기술 분석 책임자 펜토시라는 여기 있는 이 펭귄 같이 생긴 녀석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XRP는 현재 기술적으로 장기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얻었다. XRP가 매크로 불런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예감하는 듯한 이 펭귄 발로 설레발을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0.475달러. 일단은 그래도 1차적으로 50센트를 당연히 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만 넘어설 수 있으면 사람들의 포모가 강해지면서 1달러까지 넘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 1달러까지 가게 되면 기분 정말 좋겠네요. 어제 또 다른 반가운 소식들도 나왔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리플스에 대한 좀 더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는 XRP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었던 유명 분석가 또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얼마 전부터 XRP가 상승할 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리플사가 다시 한번 XRP를 매수자들에게 덤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뭔가 다를 것 같다. 이 사람이 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리플사가 XRP를 덤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말이죠. 과거에도 항상 오르는 척 하다 꼬꾸라지고 오르는 척 하다 꼬꾸라졌었던 XRP,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자마자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CTO 네비 슈월츠가 올해 들어서만 3억 7,500만 개의 XRP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가치로 따져보자면 7,50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일평균 XRP 매도량은 174만 개, 2019년에 비해서 266%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추세를 이루어봤을 때 남은 2020년 동안에 그는 총 6억 3천만 XRP를 매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잔여 XRP는 40억 개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한편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리플사의 CTO가 아니었어도 XRP를 매수했었을 것이다. 과거 40여 개 토큰에 투자했고 최근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나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서서히 정리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XRP도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양반 조금만 참아주지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작년부터 계속 매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사까지 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리플사의 CTO가 XRP를 매도한다. 조만간 XRP 이제 빵원 될 것이다. 1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 채널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조롱을 남겼었는데 그 후에 좀 올라갔었죠. 가격이 오히려.
자, 아무튼 이 사람도 자기가 팔고 싶어서 사놨던 거 파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안타깝지만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후룬 리포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중국 쪽에. 좀 후져 보이는 후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회사에서 2020년 후룬 글로벌 유니콘 순위에 따르면은 XRP 발행사인 리플사가 XRP 발행 안 했죠. 이렇게 또 그냥 막 짓거리는데, 아무튼 리플사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또한 세계 최대 채굴 제조 장비 업체인 비트메인,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등 암호화폐 주요 기업이 100여권 내에 포진됐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기업가치 700억 위안으로 22위에 랭크가 됐으며, 코인베이스는 기업가치 500억 위안으로 전체 31위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플사 IPO 가자. 자, 그 다음에 어제 트위터에서 빵형이 US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사화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크립토에서 이러한 칼럼을 게시를 했는데요. 유로와 금, 암호화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 달러가 기축 그런 위치에서, 기축 화폐 위치에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링크를 걸면서 빵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로서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금이나 위안, 암호화폐나 다른 자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다음 트윗으로 넘어가가지고, 1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사기라 불렀으나 지금 전세계 많은 정부들이 블록체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블록체인은 그전에는 해결하기 힘들었었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하는 데서 오는 투명성이나 결제와 같은 마찰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블룸버그 크립토에서 펀드 스트레이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금융 시스템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다.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가 하락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을 분산할 것이다. 우리 미래의 금융 시스템도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 달러가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기축 자리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감히 다른 법정화폐가 마찬가지로 쉽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은 지금 전 세계는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에 신뢰를 계속해서 잃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화폐가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그 부가 다른 자산들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빵형은 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암호화폐는 80% 상승했고 그에 반해서 미국 달러는 3% 하락했다. 벌써부터 자금이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부의 이동이 암호화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 이런 자산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법정화폐들도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죠. 유로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터키의 리라 같은 경우도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화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에서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아직도 1200원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정화폐는 전방위적으로 다 박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빵형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금융사회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화폐만 이제 독주하는 세상, 법정화폐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또 분산 투자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더 많은 부가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물, 눈치를 보면서도 이제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일찍 이 시장에 들어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짧은 소식인 리플사의 파트너인 테라페이가 파키스탄의 민간은행인 뱅크 알파라와 함께 손을 잡고 파키스탄으로 송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리플사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낸스의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바이낸스 리서치가 다시 한번 XRP와 XRP 레저에 관련된 리서치 리포트를 게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사나 XRP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여전히 바이낸스에서는 XRP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소식들 모아본 거 분석과 함께 전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XRP가 지금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고 달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의 광고 시청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매일 도와주시는 분들 덕택에 저는 오늘도 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